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인데요. 강변서로입니다. 자, 함께할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의 강성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재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성신, 성재영의 강변서로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직장 내 성희롱 참지 말고 법에 양보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연들을 통해서 이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입사 2년차 20대 직장인입니다. 선배 한 명이 얼마 전부터 자꾸 출근돼서 정말 귀찮을 지경입니다. 툭하면 주변 동료들에게 제가 나 좋아하나? 이렇게 묻고 다닌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에게 조금의 여지를 준 적은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그걸 본인은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식이 끝나면 꼭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난리예요. 다른 동료들이 극구 말려도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꼭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요. 물론 그분의 집과 저희 집이 같은 방향이라 말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제가 남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오늘은 남자친구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분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요. 저 진짜 실제로 지금 사연 읽다가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네. 이분이 선배죠. 선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데 이 선배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쟤 나 좋아하나? 묻고 다닌다. 이거 직장 내 성희롱 되나요? 하나, 둘, 셋. X? 저는 X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O의 의견이신 서재영 노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성희롱이라는 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네, 성적인 불쾌감, 정말 불쾌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사실 저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사실 아까 그 MC님께서도 네네. 소름 돋았다 진짜 그랬잖아요. 그 소름 소름 돋았던 이유 중에 머리 쓰다듬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이상한 갑자기 아저씨가 나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면 진짜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나가기 싫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회식도 하기 싫고. 그러면 저는 이게 충분히 성희롱에 그런 것 때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신 거죠? 말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네.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냐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 좋아한대. 나 좋아하나? 라고 묻고 다녔다는데 네, 네, 네. 그냥 그냥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한테 쌤이가 나 좋아하나? 아니요. 라고 묻고 다닌 게 과연 어떤 모두가 느꼈을 때도 이게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나 좋아하냐라고 묻고 다녔다라는 사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성희롱에까지는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게 쌤이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쌤이의 성적 수치심이 어쩜 좀 유발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지 A가 B를 좋아하냐라고 누군가한테 묻고 다녔다라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으로 쌤이 씨한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없지 않네요. 듣고 이것만 놓고 보면. 네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회식이 끝나면 꼭 사연자분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요.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될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좀 어떻게 또 두 분 굉장히 다르신데, 네네. 서재영 노무사님이 저랑 좀 결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강선희 변호사님이 좀 약간 옛날 사람이에요. 네, 지금. 몇 년도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들어볼까요, 얘기를? 네,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것도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성희롱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행위에서의 불쾌감이나 수치심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관계에서 뭐 얘씨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집에도 데려주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야? 이럴 스타일이에요. 딱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원하지 않아요. 이 사연자분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 집 말아내려는 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왜 X죠? 이건 굉장히 끔찍한 행위예요. 진짜 끔찍한 끔찍해요. 행위인데 제가 왜 여기에서 이게 성희롱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의구심을 제기했냐면 집에 데려다 준다라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성적인 행위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물론 선호무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나 네. 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행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성적인 의미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행위만 놓고 본다면 물론 집에 데려다 주는 행위와 부수해서 성적인 언동이 있었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이게 묶여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성적인 행위랑 반드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인데 네. 이거는 직장 외에 일어난 일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적 개념은 이렇게 칼로 나누듯이 내 회사 사무실 안에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다. 그리고 회사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바로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충분히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회식이니까.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연장선상의 퇴근이라는 행위 자체를 맞아. 업무에 부수한 연장선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어떤 가해 행위를 할 때 그 가해자 본인이 나는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문 밖에서 했는데 이걸 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를 지금 뭐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다만 제가 문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 행위 따로 놓고만 봤을 때 네네네. 반드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 자체가 진짜로 데려다 주려는 위험해서 데려다 주려는 의도였다라든지 같이 가는 상대방도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느낌을 전혀 못 받았다라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데려다 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애매하군요. 기분이 안 좋은데요. 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이거는 왠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배가 말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터치를 한단 말이죠. 뭐 머리를 막 쓰담쓰담하고 어디서 이상한 걸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머리 쓰다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머리 쓰다듬는 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쵸? 두 분 다 네. 오죠? 이거는 드디어 이거는- 이제 오를 드셨네요. 아니 이거는 안 들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거는 그냥 직장 내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네네. 실질적으로 이건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오. 물론 이게 또 머리라는 부분이 가치 판단이 조금 들어갈 좀 부분이긴 애매해요, 해요. 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성적인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부위 중에 머리가 과연 들어갈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리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는 이 귀라는 이 부위가 네. 성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뭐 저희 막
어머니가 귀를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어머니는 되죠, 네. 네, 이게 과연 성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달리 생각해 보면 좀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상한 그런 류의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위여도 이거는 충분히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될것 유발시킬 같네요. 수 있는. 그리고 귀가 지금 빨개졌단 말이에요. 되겠네요.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어떤 부위일 수도 있지만 성적인 상황에서는 성적인 사람마다, 어떤 수치심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명백하게 어떤 뭐 성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굉장히 인정받기에 용이한 그런 어떤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지만, 머리다? 그건 또 이제 약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경우에서는 쓰담쓰담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의 머리를 쓰담쓰담하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오늘은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이런 건 네, 머리가 아니라 어, 저기 경추뼈 있죠. 네. 이런 데를 만지면서 이런 말을 해도 경추가 이거는 더. 조금 이상해.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네네. 충분히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너무 충분한 어떤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머리 쓰다듬는 거 직장 내 성희롱 5 드셨거든요. 네, 계속 네. 웃고 계신데 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웃긴가요 지금? 아니 강순신 변호사님께서 계속 뭔가 여지를 계속 두면서 네네네.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그쵸. 덧꾸라집니다. 이거는 덧꾸라지. 조금 좀 한 가지 스탠스를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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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단 원치 않은 터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이런 맥락과 관계없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네네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제가 그런 심의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께서 이게 진짜 그 순간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진짜 맞아요. 소름이 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름 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과 관계없.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은 무맥락이었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랬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원치 않는 터치는 그냥 저는 100%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터치하는 건 진짜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배고 하니까 이제 호의로 좀 대한 것 같은데 선배라는 분은 이 호의를 나를 좋아한다, 호감으로 좀 받아들이신 것 같거든요. 이 선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서재영 노무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님이 직접 뭔가 문제 제기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분위기상.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정상적인 분위기의 회사라면 네. 사실 주변 분들이 그분을 조금 말리거나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는 거 말고는 사실 직접적인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네. 이거는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선배라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착각이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네, 호감을 네, 네. 가지고 있구나. 근데 착각이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호무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네.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바꿔줘야 될 문제지만 네네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모든 거를 참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꿈 깨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심지어 법에서도 규정하는 이거는 범법 행위이고 네네. 나는 충분히 불쾌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사상 문제까지의 문제가 되면은 네. 강제추행이다 막 이러면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사상 문제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고 좋죠. 또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역시 2차 피해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피해 사항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례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완성차 업체인데 완성차 네. 업체 이제 A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서 이거를 문제를 삼았는데 네. 회사나 이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쉬쉬하고 묵인하고 이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서 소송전에 가요.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형사 둘 다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승소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사내 분위기가 맞아요, 되겠죠. 맞아요. 사내 분위기가 되고 법에서 정하는 것 중에 내가 그러니까 피해자예요. 굉장히 이런 성적인 그 수치심이나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위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신고는 주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미 씨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네. 직장 동료인 서재영 노무사가 네. 강성신 사장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사내 분위기가 이런 성희롱 자체를 묵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진짜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는 여자 몇 명이랑 잡았어? 이러길래 아, 이게 성적 수치심인가? 처음 느껴봤네요. 이 정도는 직장 내에서 가능한 수위의 얘기인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참고로 상사와 저 모두 남자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남자 상사분이 남성 신입사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좀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굉장히 또 사생활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거는 뭐 OX 안 하나요? 네네, 이거. 아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전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언동 자체는 당연히 성희롱인 건데 네.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쟁점은 이제 동성 간에도 네네, 성희롱이 동성. 성립할 수 있냐? 음.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오. 그 대상자가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본인이 또 지금 말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동성간이지만 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이어도 이게 또 직장 내 성희롱에 들어가죠? 물론이죠. 네네. 동성간이라고 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아니다 이런 건 전혀 없고 예전에 네. 막 거의 막 호랑이 담배 씹어먹던 시절에는 그 성행위에 대한 어떤 범죄를 규정했을 때 남자가 무조건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였어요. 근데 네.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게 사람으로. 어, 사람이니까 사람이면 다 이제 성희롱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성폭행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예외는 없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삼을 때 한 10명? 아니다. 한 100명을 놓고 똑같은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 기준으로 삼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네, 건 저는 네, 네. 전혀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네, 네, 인정하는데 그냥 이게 다른 어떤 남자들끼리의 대화에서 그 음담패설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수준의 음담패설이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만, 이 사연자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은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판단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재영 노무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수치심을 느끼실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사실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과 네. 듣는 사람의 관계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사실 이런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수치심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좀 불쾌하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좀 이하 씨랑 상종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20년 차이 나는 선배면 사실은 그렇죠. 업무적으로는 겹칠 일도 없는 네, 사람인데 네, 네.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특히 요즘 분들은 또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시고 더 민감하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건 네. 무조건 맞아요. 제가 아, 봤을 그렇죠. 때도. 부적절한 언행이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네, 하시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동성 간에도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사례들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없으신가요? 동성 간보다는 이성 간이 훨씬 많죠. 더 많아요? 네, 아. 그리고 뭐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남자 가해자 그리고 여자 피해자, 여성 피해자가 훨씬 더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좀 네. 그럴 것 같고 뭐 제가 뭐 통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10% 내외 정도에서는 동성 간에 10%에서 20%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10%한 10에서 20% 정도 네, 네. 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몸매가 어떻다, 남자 관계가 복잡할 것 같다, 옷차림이나 화장까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말들이 오고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동료라고 친하게 지냈던 저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에서 저에 대해서 뭐 사소한 것까지 다 평가를 하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연자분한테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끼리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것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될까요? 이게 좀 유형별로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에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언어적인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사실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뭐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차라리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 있는데 네. 제가 원치도 않는데 뭐 이상한 링크 SNS 같은 거를 계속 뭐 보낸다든지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성희롱이라고 어떻게 일단 뭐 알 수 있지도 쉽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경로로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희롱으로 보기엔 네, 좀 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변호사님 어때요? 이거는 범죄죠. 범죄죠. 네. 이거는 그냥 뭐 직장 내 성희롱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범죄예요, 범죄. 그리고 이게 그 명예훼손죄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훼손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가 있고 그냥 명예훼손죄도 아니고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터넷 그 사이버 공간이나 뭐 이런 카톡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는 훨씬 더 전파력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전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전파력이 그럼요. 크다고 봐서 보세요. 이 단톡방에서 한 명의 피해자를 두고 막 이런 성적인 어떤 비하하는 말들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왜? 이거는 퍼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뭐 여기서 또 딴 사람 초대하면 또 딴 사람이랑 또 그런 얘기하고 뭐 이런 걸 또 캡처해가지고 누구한테 뿌리면은 또 그게 또 퍼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고소가 되는 건가요? 네, 대처 이런 방법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지 좀 상상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충분히 될 범죄입니다. 범죄. 그럼 네. 증거 확보를 하려면은 그 단체 대화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이래야 되나요? 뭐 그런 식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그 꼭 이런 나쁜 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뭐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대화방을 지워버렸다 해도 모든 대화방이 만약에 날아가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유죄로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죄긴 하지만 포렌식을 하면 포렌식을 하는 방법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내용들을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용 노무사님 먼저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성희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맞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지지를 주는 연대가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거는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세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강성신 변호사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는 관련 법이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관련 법에서 사용자한테 의무를 지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과태료 부분도 있고 처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도 쌓여져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법적인 어떤 부당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법을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좀 이제 적극적인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길은 열려 있어요. 네, 피해자분들이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분들이 잘못한 건데요.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